새누리당이 한층 강력해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춰서 65세로 하는 게 핵심인데요. 하후 상박 기능을 강조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간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어제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해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고요. 특히 공무원연금에는 후불임금이나 퇴직금 성격이 있고요. 또 산재 고용보험 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분들이 다 반영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거론되지 않았다는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하후 상박이 아니고 하박 상박인데요. 하박 상박이다. 예, 48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연금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새누리당 연금 학회가 이구동성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장선에서 공무원연금 계획하는 거 아닌가. 또 국정 2년차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들을 공무원연금으로 좀 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지금은 60살부터 60살부터 받는데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2031년까지는 65세부터 직업을 하겠다. 이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영리행위나 겸직이 금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재취업도 더 강화됩니다. 제한을 시키는데요.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5년 동안 소득 단절이 생겨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연금을 담보로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연금을 주고 이후에 이제 건강 수명을 좀 다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연금을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책상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전혀 현실을 잘 모르고 좀 이런 계획안을 좀 낸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차차 지급 시기를 65세로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한 것 같지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제 재취업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정년 연장 부분이랄지 특히 우리가 초고령사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하후 상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박이다. 예. 상박 하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글쎄 참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은 다 죽고 또 노후 보장도 안 되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데요. 하후 상박을 하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그게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제도들을 좀 같이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평균 연금액을 2배 이상 받는 분들을 10년간 동결한다고 하는데 고위직에 대해서 300명도 안 되고요. 재정 효과도 거의 없고 그냥 눈 가리고 좀 아웅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입니다. 한 300명밖에 안 된다. 예. 깎아도 별로 기여가 안 된다 이런 말이군요. 거의 없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정부안보다는 하위직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이 된 거 아닌가요? 먼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연금의 절대 액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 229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정부안을 편입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안으로 2006년에 들어온 사람은 167만 원 받고요. 그 전에 96년에 들어온 사람도 183만 원 받습니다. 근데 2015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14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번 정부안을 하게 되면
뭐 2006년 같은 경우는 한 120몇만 원인데 이제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12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예, 한 예. 7만 원 오른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2015년, 16년은 이제 그 패닉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근데 정부안으로 보면 96만 원, 76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현재도 그 월평균 납부액이 좀 3배를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4배를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내면서 막상 받는 거는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그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48만 명 정도가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절대액수가 절대적으로 정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이 여전히 4배가 넘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월 8만 원 냅니다. 예. 근데 그 20년에서 25년 사이에 그 납부하는 받는 분들은 그 월 84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0배를 많이 받는 거죠. 예. 공무원연금은 지금 전체 평균이 뭐 229만 원이라 하는데요. 예. 20년에서 25년 가입자는 지금 정확히 비교하면 141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 월 평균 25만 원을 냅니다. 예. 그럼 그 국민연금 한 10배를 받는데 저희들은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정확히 비교를 해야지 상당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교육직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300만 원 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 교육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좀 가입해서 예. 좀 연금이 좀 높은 측면들이 있고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눈높이가 안 맞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은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는 조금 이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뭐 고위직이나 하위직 간의 형평성도 그렇고요. 뭐 예. 직종 간의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는요. 예. 보수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생애소득의 형평성도 기해질 수 있고 그것이 예. 그대로 연금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보수 조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뭐 보수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지금 연금액은 좀 깎이는데 퇴직수당 같은 인센티브는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 나왔지요? 예. 예. 그건 바람직한 건가요? 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그 보수가 그 100인 이상 기업으로 보면 일반직들은 77%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정부가 그 보수를 현실화시켜주면 연간 한 1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향후 10년간 연금을 그 보전금을 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가 보수 절감을 해서 한 5조 정도를 공무원들에 제껴주고 있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금 적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간에 정부가 부당 사용한 것도 한 30조 되고요. 또 그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내고 있다 한 부분.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외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또 GDP 대비를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0.3%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연금 지출률이. 근데 80년까지 가도 한 0.7% 정도 됩니다. 근데 외국으로 보면 일본이 이제 가장 적게 좀 지출하는데 GDP 대비 한 1.3%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2%에서 4%대까지 공무원연금 지출을 하는데 그 나라들 안 망하고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재정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그렇게 2080년까지 뭐 보전금이 1278조 들어간다 하는데 훨씬 그 나라들에 비하면 지출률이 적은 부분이고요. 문제는요. 공무원연금 지출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죠. 국민연금 어떻게 좀 그 인상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고민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 큰 틀에선 지금 다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 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협의를 해서 사회적 협의를 하자. 그리고 그 국민연금을 좀 조금 올리고 그 속에서 공무원연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그 왜곡되게 반영돼 있는 뭐 후불임금 문제, 또 퇴직금 문제나 또 산재 고용보험 문제, 또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그러면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들을 2차제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 하게 되면 향후 또 5년 후에 또 개혁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포괄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좀 협의를 하면서 개혁하자는 것이 저희들 요구인데 저희들 요구가 좀 잘못됐을까요? 어때요? 느끼시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은
쪽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밥그릇기기 아니냐 하는 비판 여론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국민연금이 워낙 낮으니까 아무래도 형평성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이제 용돈연금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연금 계약하고 나서 또 국민연금 계약한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그거 지지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적연금 전반을 이렇게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치권에 대한 그 비판을 해야지 공무원연금 비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더 올려라 하는 그 요구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일단 이 새누리안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하실 건가요? 예, 찬반 투표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이제 의견이 좀 집약이 되면 뭐 저희들 지금 공무원들이 저는 역대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 하나로 뭉쳐서 이게 단결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이 화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파업도 하자. 그다음에 대통령 신임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실 건가요?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